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안면거상술 혹은 뭐 눈밑, 부위, 이마거상 등 상담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거상을 하고 나면 남는 피부는 어떻게 하냐? 이걸 잘라내느냐 아니냐? 그래서 부위별마다 틀리다라고 이제 제가 답을 드리거든요. 의사의 수술법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마나 눈밑은 피부를 안 자르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 위치 이동만 시키겠다는 거죠. 바깥쪽 얼굴은 어쩔 수 없이 저도 피부를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남는 피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치 이동만 가지고 다시 이렇게 비율에 맞게 이렇게 안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는 피부가 1cm 이상 남아돌기 때문에 바깥쪽 얼굴 거상, 우리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안면 거상 말이죠. 그일 때는 이제 남는 피부를 잘라내게 됩니다. 화면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먼저 이제 어느 부위에 거상술을 하고 나서 잘라내냐 안 내냐를 이제 논하기 전에 이제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안면 거상술 상담하러 왔는데요. 하면은 제가 부위별로 이제 이는 거상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안면 거상술 하면 다 이게 딱 해결되는가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말은 맞아요. 국어적인 표현으로 맞는데 안면이니까 얼굴을 의미하잖아요. 전체가 다 거상되는 거 맞는데 보통 말하는 이제 안면 거상술이라는 건 이게 역사가 이제 100년도 넘었죠. 얘도 보통 귀 앞 절개선 하고 의사마다 이렇게 이 구렛나루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머릿속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연장선이 혹은 귀 뒤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머리 헤어라인을 따라가서 이렇게 있는 이 이제 거상술을 이제 안면 거상술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안면 거상술의 종류가 지금 이제 되게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위별로 나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마 거상술이라고 이게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마 거상술이 되느냐? 제가 생각하는 이마 거상술의 주 목표는 이 처져 있는 눈썹 있죠. 눈썹 아래의 구조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눈을 덮게 돼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져 있는 눈썹 이하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마 거상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눈썹 위에서 살을 이렇게 처진 만큼 잘라내면 굉장히 간단할 텐데 이거는 흉터의 문제 때문에 동양인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흉남으려고 우리가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흉선이 가장 보이지 않는 모발선으로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저는 이마 거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서 결국은 이만큼 다 박리를 한 다음에 원래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마 거상술도 원래 초기에는 이렇게 여분의 피부를 잘랐어요. 제가 주로 하는 형태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쪽 안쪽으로만 최대한 보이지 않게 절개선을 넣은 다음에 이거를 박리를 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국은 원래 위치대로 이 왼쪽이 원래 위치잖아요. 원래 위치대로 다시 뼈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모자가 이제 눌러 앉았는데 우리가 모자를 오래 야구 모자 오래 쓰고 있으면 이렇게 눈 가리잖아요. 눈 가리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야구 모자에 해당되는 게 이제 뼈 위를 덮고 있는 눈썹 이 유지인대, 눈썹 아래에 있는 유지인대부터 다 원래대로 이제 씌워주는 것이다. 다시 원래 위치대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연유로 해서 피부가 리드래핑이 잘 되기 때문에 피부를 잘라내지 않아도 충분히 거상이 된다. 반면에 전통적인 안면 거상은 우리가 이게 가장 많이 이게 모바일하고 많이 움직이는 부위죠. 그죠? 음식물 먹을 때나 아니면 말을 할 때나 표정을 지을 때 워낙 많이 움직여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늘어나는 피부량이 많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피부를 그냥 놔두면 여기 울기 때문에 여기서 울고 툭 튀어 올라오는 피부가 생기거든요. 처짐량이 많을수록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처진 있는 피부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잘 맞게 재단을 해가지고 피부도 같이 잘라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위가 이제 눈밑이에요. 제가 하는 방법은 피부를 안 잘라내는 방법이거든요. 즉 이마 거상하고 비슷하게 여기를 피부 절개를 한 다음에 왼쪽 원래 있던 데가 젊을 때의 위치죠. 왼쪽 위치로 이 구조물들을 옮겨주기 위해서 이 눈빛이나 이 팔자주름, 이 중안면이라고 하죠. 얘를 옮겨주기 위해서 거상이라는 형태를 하는 것인데 여기도 피부가 안 남아도느냐?
남긴 남아돌아요. 연세가 특히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이상 되시고 이제 아니면 피부가 원래 얇고 많이 처져 있는 분들은 남아 도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피부를 잘라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안 자르냐 하면은 여분의 피부로 봐서는 잘라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피부를 자르게 되면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 애교살이 소실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여기 열고 들어가는 흉터 때문에 무조건 이쪽으로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바로 밑에 애교살 근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같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피부를 안 잘라내요. 그러니까 즉 리포지션, 원래대로 거상만 해주고 여기를 그대로 닫아야지 애교살이 다시 복원된다는 논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잘라내서 이제 잘라내는 힘으로 얘를 정리하려고 그러다 보면 조금만 이제 개척을 잘못하거나 붓기가 많이 생기면 눈이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걸 이제 안검 외반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연유 때문에 여기서는 피부를 잘라내지 않아요. 이 화면에 보시는 이 눈밑들이 다 왼쪽 눈밑이거든요. 이 모든 세 케이스는 다 제가 최근이나 과거에 수술을 했던 분들의 사진이에요. 후의 모양입니다. 3달 정도 지난 사진인데 이게 이제 제가 옛날 방식에 수술을 했던 분이고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여기 뭐 지방이 있었겠죠. 이런 거를 재배치해주고 이렇게 피부 주름도 많고 이렇게 잘라냈던 분이에요. 나머지 두 케이스는 비교적 이제 최근에 한 거죠, 그죠?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여기 있던 지방들 이렇게 볼록하게 있었어요. 있는 것들을 다 재배치해내고 이제 거상이란 걸 한 거예요. 나머지 조직들 다 여기다 갖다 붙인 거죠. 갖다 붙이면 원래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복원이 되는 건데 제일 큰 차이는 이거죠.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눈 맨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애교살이라는 존재 여기는 없죠. 왜 없냐? 이 잘라내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좀 더 오래된 방식인데 없는 거는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여기가 이제 눈이 이제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주름이 더 없어요. 피부 주름이. 이게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하면은 첫 번째 애교살이 작아지거나 소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피부를 잘라내니까 주름이 같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주름에는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거고 반면에 원래 갖고 있던 얘가 처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 이게 처져 있어서 안 보여요. 이 형태하고 이 형태는 틀리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형태는 이제 수술을 받지 않은 형태인데 이게 처져 있는 거예요. 처져서 여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처져서 실제로는 있는데 그래서 복원해내면 이 형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런 수술법을 그 당시 자체에 몰랐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제 소실된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여기에다가 주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잘라내려고 여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고 왜냐면 이제 여기 재배치려고 거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피부를 이렇게 자르진 않아요. 이렇게 안 자르기 때문에 요게 피부에 있는 반면에 피부에 있는 주름 같은 거는 이렇게 잘라내는 방식보다 좀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바깥쪽 얼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안면거상은 거의 다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 방식을 대부분 다 택하고 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 다음에 눈밑은 사람마다 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방식은 여분의 피부를 잘라내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예,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마거상은 이제 한국에도 보면은 두 가지가 다 혼재하고 있어요. 저처럼 피부를 안 잘라내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주로 이제 내시경 이마거상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잘 안 잘라내시죠. 혹은 이마 축소나 이제 피부 절개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마에 있는 피부를 남는 피부나 여분의 피부를 잘라내게 돼요. 그러면 안면거상술은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게 환자분이 이제 드시는 뭐 영양제나 뭐 이런 상처의 회복 능력이나 아니면 의사가 수술한 내용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많이 틀려지겠죠. 많이 틀려지긴 하지만 저 개인적인 회복기는 붓기가 거의 제로로 빠지는 순서대로 보면은 이마거상이 제일 빠른 것 같고 눈밑거상이나 바깥 얼굴 거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마 거상은 범위가 꽤 넓은데도 불구하고 층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건 거의 뼈 바로 위에서 뼈막 아래에서 하게 되는 수술이라서 피부 표층에 있는 이제 붓기나 멍 같은 게 적기 때문에 빨리 이제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해진 붓기라는 건 없어요. 이제 인테리어가 2주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한 2달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안쪽에다가 공사 내용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붓기라는 거는. 근데 되도록 빨리 빠지는 것이 결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좋다 그랬죠.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보통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만약에 격하게 한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막 내가 뭐 사우나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수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한 달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공사의 내용, 즉 수술의 내용이나 개개인의 이제 붓기의 차이라고 이제 보셔야 될 듯 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는 이 안면 거상 혹은 이마 거상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거상이 있다 그러죠. 아까 빼먹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게 중안면하고 또 목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안면은 이게 눈 밑 아래 부위, 요 아래 부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눈 밑 아래 있는 팔자주름 사이에 있죠. 눈 밑고랑과 팔자주름 사이 부위가 이제 중안면이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는 거고, 이 목거상이란 거는 안면거상이 연장선이 있거든요. 뒤에 이제 이 헤어라인을 따라가지고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가는 절개선이 있죠. 그때 이제 그 선이 목거상을 하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여기 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원래대로 끌어올리겠죠. 원래 위치대로. 그때 이제 필요하게 되는 수술이죠. 다음에는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의 질문 중에 내 얼굴이 많이 처졌으니까 안면 거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갖고 오는 분도 계시고, 혹은 아까 종류별로 보면 이 너무나 많잖아요. 종류가 이마도 있고 눈밑도 있고 목도 있고 중안면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나한테 효과적이겠냐, 다시 말해서 가장 많이 효과적이냐는 어떤 부위가 내가 가장 많이 노화가 왔느냐, 처짐이 많이 왔느냐 하고 같은 질문이겠죠. 거기에 대한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롬 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